인터넷 투자 정보? 유튜브? 종목 토론방? 넘쳐나는 투자 정보, 대체 어떤 정보를 봐야 하지? 재테크존! 당신을 위한 투자 정보가 한 곳에! SPS 비즈 재테크존에선 실시간 투자 정보도 볼 수 있지, 1:1 종목 상담도 가능하지, 기업 탐방 리포트도 보여주지, 심지어 무료! 함께 가요 수익 꽃길로 재테크존과 함께! 검색창에 재테크존을 검색하세요. 한 달 만에 다시 찾아온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로 미증시가 기침을 하자 우리 증시는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600선마저 붕괴되며 4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추가 하락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9월은 약세장이라는 징크스가 올해도 반복되는 건 아닐지 잠시 후 시장 전망과 대응책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AI 반도체 대장주죠. 엔비디아가 급락하면서 국내 반도체주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11월 이후 10개월 만에 6만 전자로 추락했고 SK하이닉스 역시 속절없이 무너졌는데요. 현재 주가 조정이 과도하다는 의견과 당분간 주가 모멘텀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반도체주에 대한 정확한 진단 전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주가 꺾이고 뚜렷한 주도주가 사라지면서 개별 종목 장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멘텀이 확실한 업종과 종목에 대한 선별 작업이 필요한데요. 잠시 후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 속에서 투자의 안전지대가 되어줄 핵심주 5스타와 엄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속 시원한 해법과 전략을 세워줄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필살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을 다각도로 분석, 수익으로 이어지는 특급 전략까지 세워드리는 이슈줌 시간입니다. 이 시간 허혜남, 이동우, 김상도 대표와 함께합니다. 먼저 이번 주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확인해보죠. 최근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주의 자리 다툼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주의 약진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과 합병해서 코스닥에서 편출됐던 연초까지만 해도 바이오주가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 지금은 시위권 내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네, 최근 이제 코스닥이 바이오를 중심으로 빠르게 좀 재편되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9월 미국 금리 인하 시작이 좀 기정사실화되면서 이제 바이오 섹터에 대한 자금 조달 환경이 좀 개선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국내 업체 중심으로 한 연구 개발 투자 성과에 대한 기대감도 또 부차적으로 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서 바이오 종목들이 6일 기준 8종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1위로 올라섰고 HLB 그리고 삼천당 제약, 리가캠 바이오 등이 순서대로 그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숫자들을 살펴봐도 연초 대비 코스닥 지수는 11.4% 하락했으나 코스닥 제약 지수는 21%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지수 대비 바이오 섹터가 좀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에서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비엠이 1위 자리를 놓고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사실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를 뜻하는 대장주의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가 독주하는 코스피와는 달리 코스닥은 그동안 많은 대장주를 배출해왔는데요. 자세한 변천사 조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보면 산업 지형의 변화와 함께 주도 업종을 파악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동안 어떤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 트렌드를 주도했을까요? 2010년 이후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들의 변천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 이후 코스닥은 바이오주 장기 집권 시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반년 정도 카카오에게 1위를 자리를 내어준 걸 제외하면 무려 8년 넘도록 대장주 자리를 지켜왔는데요. 이후 2018년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위 자리를 넘겨받으면서 바이오주의 장기 집권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열풍이 불면서 에코프로비엠이 코스닥 1위에 등극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1위 경쟁을 펼치다가 작년 1월부터는 에코프로비엠의 독주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에코프로비엠의 1위도 전기차 캐즘 우려 속에 흔들리고 말았는데요. 8월 27일 알테오젠이 코스닥 1위 자리에 새롭게 오르면서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비엠과 알테오젠 두 기업의 시총 차이가 크지 않아서 하루 사이 수차례 순위가 뒤바뀔 정도로 엎치락뒤치락 시총 1위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기업이 코스닥 시장을 주도하게 될까요? 자세한 분석과 전망 5스타와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대장주 자리를 놓고 에코프로비엠과 알테오젠, 2차 전지주와 바이오주의 대결이 이어지고 있죠. 최근 일주일간 1위 자리가 수차례 바뀌기도 했는데 알테오젠이 새롭게 1위 자리에 올랐지만 2차 전지주의 반격으로 또 굳히기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근데 2차 전지의 반격도 이제 만만치 않았는데요. 오랜만에 이제 모건 스탠리가 국내 배터리사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그리고 미국에 이어서 EU가 중국 전기차 추가 관세 무과로 인해서 국내 업체의 반사 수혜 가능성이란 점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듯합니다. 또한 5월부터 미국 내 포드와 GM의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동기 대비해서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바닥을 찍었다는 견해들이 팽배해졌고요. 같은 기간 현대차와 기아도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각각 42% 그리고 127%나 늘어났으며 작년 2분기를 정점으로 하락하던 배터리 가격도 1분기 대비해서 4.4% 오르게 되면서 바닥 탈출 조짐을 보인 점도 앞으로 2차 전지들의 어느 정도의 반등은 예상해 볼 수 있었던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네, 코스닥 1위와 2위뿐만 아니라 지금 3위와 4위 간의 자리 다툼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HLB 역시 시가총액 격차가 크지 않아서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반복하고 있죠. 네. 그 HLB하고 지금 에코프로의 주가 움직임을 보게 되면 HLB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FDI 신약 허가가 좀 지연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한 이후 5월 달 저점을 형성을 하면서 주가가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고점을 형성을 하면서 우하향하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총의 자리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HLB 같은 경우는 더 좋아진 데이터로 9월과 10월 달에 가남 신약 허가 데이터를 제출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주가 움직임을 보게 되면 추세 자체가 상당히 자리를 잘 잡고 있고 이런 기대감들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또 수급도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서 주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조금 더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신약만 허가가 된다면 제2의 유한양행의 움직임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대로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거래소의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수급이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8월 달에 상당히 많은 시세를 줬는데 코스닥에 있는 에코프로 머티나 에코프로는 유독 수급 자체가 좋지 않아서 주가가 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내는데 아마 이것들은 2차 전지 탑10 인버스의 영향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거래소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이끌었지만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영향이 없다 보니까 인버스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에코프로 주식을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좀 인위적으로 누른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어쨌든 뭐 특별한 악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나 에코프로는 향후에 다시 다른 2차 전지와 키맞추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흐름도 예상이 되고, 그러다 보면 주가의 어떤 순위는 3, 4위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당분간 2차 전지주와 바이오주의 코스닥 대장주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앞으로 코스닥의 반등을 주도하면서 왕좌에 오를 주인공은 누가 될지 여기서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죠. 바이오, 2차 전지, 바이오.
허인한 대표님도 이제 코스닥 주도주로 바이오주 선택해 주셨는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관련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고, 이제 앞서 이동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책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번 달 미 하원에서 이제 예정되어 있는 이제 생물보안법 이제 표결 이슈인데, 이 생물보안법이 이제 중국 바이오 기업을 이제 그 타겟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그 국내 업체의 반사 이익이 기대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영향력이 큰 중국의 CDMO가 가장 큰 타깃이라서 국내 업체 중에 바이넥스라든가 그다음에 에스트팜 같은 이런 좀 굵직한 업체들의 반사 이익이 극대화될 전망입니다. 이제 이 중에서도 이제 바이넥스를 탑 종목으로 좀 보고 싶은데요. 바이넥스는 이제 국내 대부분 중소형 바이오텍의 의약품을 개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중국계 CDMO 의존도가 자연스럽게 이제 물량이 이전되면서 좀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8월부터 이제 신고가 랠리 시작 중에 좀 반복된 지수 변동성으로 인해서 그 돌파 시작한 라인을 거의 한 달 가까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지지력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번 좀 투매가 진정이 되고 뭐 코스닥 기준으로 700선에서 750선 사이에서의 이제 외국인 반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온다면 바이넥스도 다시 한번 이제 신고가 랠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모습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면에 김상도 대표님은 이제 2차 전지주 선택해 주셨는데 앞으로 좀 더 상대적 강세 예상하시나 봐요. 최근 코스닥 시장의 그 하락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강했던 게 바이오고 그리고 2차 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의 어떤 주도주고 향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라는 쪽에서는 바이오나 2차 전지 두 쪽 다 추가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이오는 상대적으로 큰 상승 사이클을 만들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금투세나 양도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쪽에서는 좀 매물이 나오거든요. 이번 주도 보면 바이오 쪽으로 매물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또 추가적인 조정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2차 전지 쪽을 조금 더 저는 점수를 좀 주고 싶은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도 터닝을 하는 흐름도 있고,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바닥을 벗어났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도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내년에 2차 전지 관련 배터리 관련해서 정부가 추가적으로 지원을 더 예산을 확대했던 그런 측면이 있고, 대기업에 적극적으로 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호재로 작용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전기차 이슈로 인해서 전고체 배터리 시장, 전고체 배터리가 좀 이슈화가 됐는데, 2022년 대비 2030년도에 전고체 배터리 시장 자체가 15배 이상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서는 이 전고체 배터리 쪽, 최근에 제가 또 한번 말씀드렸던 뭐 한농화성이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혹은 필에너지 이런 쪽의 중심으로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